최병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은 거리도 확실하게 하시네요. 사람이 헐렁해. 자체 3단계 격상했거든요.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 예, 7월 고용지표에 대해서요. 실업자가 최대다. 신규 실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고용지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예, 성장률도 다 마이너스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고용 상황이 나빠졌는가. 성장률 비교할 때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하듯이 고용도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이겠죠. 고용지표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률. 고용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취업을 했느냐 얘긴데 60.5%라고 돼 있죠.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냐는 거예요. 마이너스 1.0%포인트만큼 줄어들었다. 작년 동월 대비 예. 마이너스 1.0이다. 예, 파란색에 미국을 이제 비교해놨죠. 미국. 예, 뭐 미국은 마이너스 5.6%가 줄어든 거예요. 미국을 비교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가장 코로나 이전에 가장 경제 상황이 좋았다고 했던 경제니까. 선진 국가에서도 뭐 우리 다음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지표가 실업률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이죠. 지난해에 비해서 0.1%포인트 증가한 거예요. 실업자가요. 이거는 별로 많이 안 올랐나요? 예, 그렇죠. 미국은 6.5%포인트. 절대적으로도 우리보다 10% 이상이니까 높고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잡으려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걸 반영하는 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더 유의미하다. 예,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율. 우리는 1년 전에 비해서 0.9%포인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 1.6%포인트,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가깝게 더 줄어들었다 이거죠. 우리는 상당히 선방을 한 거죠, 그나마요. 다들 마이너스 행진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만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좀 어떤가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고 세계적인 기준하고 비교해봐야 그렇죠.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률인데 한국은 그러니까 0.7%포인트가 증가했죠. 그런데 미국은 11.6%포인트나 증가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 기준에 비하자면 나쁜 게 아니다. 고용률이 IMF 이후에 최저다. 21년 만에 최저다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은 54년 만에 최저예요. OECD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 가장 높다라고 발표했는데, 고용률이나 다른 지표들도 사실은 우리가 선방한 수준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원래 경제 뉴스 중에 정부를 칭찬하는 기사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언론이 그 특권층의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1948년부터 이 실업률 통계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7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서 27만 7천 명이 감소했어요. 어디서 줄어들었는가를 보니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음식, 숙박, 도매, 소매업이에요. 거기서 일자리가 얼마가 줄어들었냐? 35만 2천 명이 여기서 줄어든 거예요. 맨 오른쪽에 마이너스 8만 9천 명이 이게 뭐냐? 사교육 시장이에요. 지금 학원들도 어렵잖아요. 대학가 같은 데 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1학기 내내 제대로 장사를 못했어요.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2학기 개강해서 대면 수업으로 많은 학교들이 전환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졌죠. 그래가지고 대학 근처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 자영업자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경제기사들이 웃긴 게 뭐냐면, 자영업종에서 35만이 감소했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을 더 이 분야에 지급해야 된다든가 그런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21년 만에 최악! 정말 못하고 있어,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지. 저는 광화문 집회가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저는 했다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요. 결국 문재인 정부 경찰가 망치길 바라는 거예요. 사회질서 파괴자들이죠. 무슨 종교인입니까 저게요. 갑자기 왜 또 글로 가십니까? 자, 그래 거기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요, 취업자의 감소 숫자가 줄어들어 오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4월에는 47만 예. 마이너스, 5월에는 마이너스 39만,
6월에서 마이너스 35만, 7월에 마이너스 27만. 이렇게 줄어들어오고 있었다고요. 근데 일시 여기에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일시직자가 일시직자도 지금 큰 폭으로 지금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었어요. 4월에서는 113만이었다가 7월 되니까 23만으로 확 줄었네. 그래서 3분기에는 대통령께서 경제가 큰 폭으로 반등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 진짜 찬불을 끼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광화문 여파가 심리적으로 엄청나거든요. 경제를 망쳤다고 계속 공격했는데 OECD랑 IMF에서 한국이 성장률 1등 했다고 얘기 나오고 앉았으니까 그거를 지금 망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교수님 멀리 가시네요. 아 진짜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예,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학자로서. 저렇게 의심하는 분도 전 이해가 가는 게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집회 전날 나오고 있었는데 확진자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폰을 끄고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는 그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찾아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 아닌 겁니까? 그걸 결국 확산시킬 의도가 없지 않는 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4월 달을 그러니까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지수가 다 좋아지고 있는 왜 전제가 5월 다. 달부터 재난지원금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넘겨 보시죠. 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책이 아직 안 나왔었는데 차라리 나와서 OECD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지금 성장률이 2분기가 발표가 됐어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OECD 회원 국가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도 플러스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인도네시아도 마이너스 5.4%가. 그렇구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영국은 충격적이네. 예, 한국만 아주 유별나게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 경제 망했다고 계속 그동안 주장했는데 올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1등 해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한 게 뭐가 돼버리겠냐고요. 자, 일본이 마이너스 9.9%예요. 언론 보도에서 마이너스 27.8% 나온 거는요. 연율로.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9.9%인데요. 일본이 GDP를 통계를 낸 게 55년부터인데 최저예요, 이게. 아베가 집권을 2013년에 했습니다.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2013년 아베가 집권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2009년도에 집권해서 3년 동안 죽을 쓴 다음에 정권을 아베한테 뺏겼던 거죠. 그 당시 언제로 돌아갔냐? 1995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2013년으로 돌아갔다는 건 95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95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2분기가 계산해 보니까 506조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95년도에 505조 7천억 원이거든요. 예? 95년도에 505조였는데 이번에 506조다. 95년으로 돌아간 거구나. 네. 엄청나네. 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아베가 집권해가지고 한 60조 원을 GDP를 끌어올렸다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에서 새 돈을 찍어낸 게 501조 엔이었었어요. 501조 엔이면 한 5,5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1조 엔 이상을 찍어내갔는데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이제 폭망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 억지로 여행 가라고 막 하는 이유가 95년 수준으로 지금 빠꾸해버렸으니 이걸 우리가 95년 수준에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좀 넘잖아요. 94년도에 1만 달러가 좀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조선일보는 아마 그러니까 난리 부르스 칠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흐뭇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돈 찍어내서 결국 망할 거라고 계속. 제가 아베 킬러 아닙니까? 예. 그 얘기 하셨죠. 돈 이렇게 찍어내다가 순식간에 망할 거라고. 소득이 그러니까 빠꾸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돈 찍어낸 게 완전 허망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전망이 다 맞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나의 전망이 다 맞았으니까 저는 틀린 얘기 안 해요. 예, 나를 경제부총리로. 예. 그건 사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돈 찍어내고 있는데 이거 한순간에 허망하게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 본인이 했던 얘기가 맞았다 이거죠.